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1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선호한다 이렇게 외웠었죠. 기억나시면 돼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이란 얘기죠.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얘를 딱 보는 순간 뭐가 기억나셔야 되냐면 동시몬 이론이 기억나셔야 돼요. 동네 버스. 그래서 동시몬 이론 버제스였죠. 동네 버스 이렇게 기억했어요. 뇌는 뭐였죠? 티넨의 이론에서 발전시킨 이론이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사극 시리즈를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죠. 왕의 부인을 뭐라고 했죠? 중전. 그래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기억을 했었네요. 그래서 5개 지구로 나눠져 있었죠. 5개의 지구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때 전이 점이지대 치는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였죠. 천이지대. 그래서 얘는 경공업이 위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경공업. 그럼 경공업 옆에 누가 위치하고 있겠죠? 공장 옆에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 누가 산다? 저소득층이 산다. 누군가가 산다면.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네요. 그래서 근로자가 최대한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심에 위치가 돼 있는 거죠. 경공업. 일자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 그 옆에 고소층의 주거지역이 있고 직주분리의 결과 떨어져 나가 사는 통근자 주거지대가 있는 거죠. 기억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의 내용은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이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 2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나오면 해마 기억나세요? 인어공주에서 타고 다니는 것? 말.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실제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죠. 교통비는 증가해요. 그럼 지대는 점점 싸지죠. 그래서 마찰 비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수송비와 지대였죠. 그래서 수송비가 늘수록 지대는 줄고 지대가 늘수록 수송비는 준다. 그 얘기였어요.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네요. 그 다음 3번.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 지금 거주지가 저소층의 주거지역, 고소층의 주거지역, 통근자 주거지대로 분화됐죠.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5. 4번. 해리스와 울만이 딱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해리스와 왜 울만하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다의 핵심 이론이었죠. 다해 해리스와 울만, 왜 울만하다? 그래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5예요. 5번. 다의 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 그리고 이종의 업종은 흩어져 있어야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종 업종의 분산이익, 동종 업종의 집적 이익에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다이카요의 설명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 2번.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이론 및 원칙으로 옳게 연결한 것. 박스형 문제가 은근히 쉽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의 내용을 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인력 이미 나왔네요.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또는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때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 가능했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었어요. 철도 레일은 두 쪽으로 뻗어 있다. 레일 사이에 무언가 장애물이 있으면 열차가 못 다니죠. 그래서 장애물이 없다는 걸 가정한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해서 나온 게 허프의 확률 모델이었습니다. 여러 도시 사이에서 적용 가능하고 장애물 관계를 따지기 위해 마찰 계수의 개념을 사용했던 거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때 전문품을 살 때에는 먼 거리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서 사올 수 있죠. 그럼 그 거리 위의 마찰이 작게 느껴진다? 좀 더 작게 느껴진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딱 보자마자 인력, 소매인력 법칙이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지우겠죠. 4번, 5번만 소매인력 법칙이니까. 그 다음 이제 니은,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심 업무지대, 점이지대, 얘가 전이지대죠. 실은 점이지대, 천이지대인데 외우기 쉽게 전으로 외웠던 거죠. 그 다음 주거지역은 저고통,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뭐나요? 이게 바로 공부한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이었죠. 그래서 동시몬 이론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동시몬 이론이니까 4번도 지워지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요. 기억과 니은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디귿.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돼요.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대요. 교통망의 축을 따라서 고소층 위치, 반대편의 경공업 위치,
둘러싸고 저소층 위치, 중간에 중소층이 완충작용. 부채를 쫙 펼친 것 같은 모양이 된다? 그게 선형이론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선형이론을 교통망의 축에 위치한다고 해서 축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선형이론. 그 다음 리을.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그럼 다핵심이라는 얘기네요. 다핵심이론이죠. 이 내용. 그러니까 지금 답은 5번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하나도 몰라요. 그럼 이 부분 푸실 때 제가 어떻게 푸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만 나와 있는 건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리을의 소멸인력 법칙 있네요. 그럼 먼저 2번을 지우고 그 다음 디귿을 봤더니 하나만 나와 있는 게 또 있네요. 소멸인력 법칙과 동심원 이론 있죠. 그럼 이때 답은 몇 번과 몇 번 둘 중에 하나,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했대요. 선호하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정말 내용을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선호한다? 선형이론이네요. 그래서 봤더니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 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 지구, 그 중간을 누가 둘러싸고 있다? 그 사이를 경공업 지구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 저소층이 둘러싸고 살고 있고 중소득층이 완충작용, 그 다음 교통망의 축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 주요 교통노선, 쐐기 모양, 이게 부채꼴이죠.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대요.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결국은 소득 수준이죠.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그래서 선형이론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 문화적 이유로 도시가 발전할 수도 있는데 얘는 소득 수준만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것도 철저히 저소득층만 갖고 설명한 게 아니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죠. 교통망의 축에 고소득층을 위치한다.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고자. 기억 꼭 해두세요. 네, 어제 급한 작업을 하느라고 하루 건너뛰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막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